오로라의 매거진 투데이 시즌2. 불가능한 풍경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 테마,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로라의 매거진 투데이, 오늘 오로라의 초대 손님 모실 시간입니다. 지구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별님입니다. 남경우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캐릭터 개발 전문회사 생각벌레 싱킹벅의 대표로 있습니다. 25년 전에 그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충무로 영화판에 포스터 디자인을 하겠다고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모든 비디오 작품들을 만지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한 꿈을 키웠고, 저희 생각벌레 컨셉은 제가 2년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올 초에 2월 달에 차렸고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하시는 남경우 대표님이신데요. 자, 좀 근데 캐릭터의 지금 생각벌레 캐릭터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감성지능과 인지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감성지능이 인지지능보다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인지지능, 즉, IQ라고 하는데요. 이 IQ 탄생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IQ는 1905년 프랑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지능 검사의 도구로서 개발했어요. 그 개발 배경은 사실 학생들의 능력별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였는데요. 즉, IQ는 상대적인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절대적인 틀 속에 몰아넣고 마치 우량시안만을 속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지능은 이른바 IQ 테스트를 통해 어떤 부분이 낮다고 판정이 되면 기타 다른 능력까지 평가절하시켜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미개발된 인재나 천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EQ라고 불리는 이 감성지능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능력의 총합체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정서 표현이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최초로 거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잘 적응한 개체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는 진화론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거론되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한 차례 감성지능 열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인지능력 향상 위주의 교육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감성지능의 중요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취 또는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지지능이 아니라 감성지능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감성지능은 인지지능처럼 고정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은 아직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포인트입니다. 네. thinking bug라고 하셨나요? 이게 네네. 세 살 이전에 네. 만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세 살 이전에, 이렇게 thinking bug를 만나서, 어떤 교감을 해야 되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3살 이전에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파울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아기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성장과 함께 하루하루 그 천재성을 상실하며 자란다.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생후 3년 동안의 경험이 아이의 개성과 재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어린이집에 맡겨져 엄마의 손길과 품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래도 감성 지능의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들의 두뇌 성장은 만 3세 이전에 모두 완료되는데 사실 그 무렵의 아기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는 경험과 자극, 상처나 충격은 성인이 돼서도 각인처럼 남아있게 되므로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세 이전의 감성교육은 바로 성공과 행복의 99%는 결국 감성지능이 결정한다는 생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영유아의 그런 교육에 적신호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일까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거의 모든 교육이 인지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인지능력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려 하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에 조기교육이 시작되고 감성지능이 발달해야 할 자리에는 미리 습득된 쓸데없는 지식들이 가득 차 있는 셈이죠.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감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발달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진다거나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적신호가 아닐까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70%가 홈메이드 크리미널, 즉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이혼, 외도, 학대 등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는 것만 봐도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과 나이에 맞는 감성 개발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과 성공의 99%는 결국 감성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성의 뿌리가 싹트는 영유아 시절 감성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남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신 건데요. 자, 우리 생각벌레에 대해서 탄생과 취지 이런 작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감성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안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성 지능이 발달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되겠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좋다라는 감정은 느낌은 괜찮다, 편하다, 즐겁다 등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런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외롭다라는 감정을 2-3살 아기들이 알까요? 외롭다라는 감정은 그보다 앞선 단계인 싫다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자신도 그런 감정을 모르고 울거나 떼를 쓸 수도 있지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조기교육이 성행한다 해도 2-3살 배기 아기들에게 이런 감정을 이해시키고 조절하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생각벌레입니다. 생각벌레는 어린아이도 생김새나 표정만 보고도 어떤 감정 상태의 캐릭터인지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사물의 속성에서 도출해낸 아이디어를 캐릭터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뇌 능력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되어가는 3세 이전에 생각벌레 캐릭터와 함께 감정을 이해하고 감성을 높일 수 있다면 성장하면서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착하고 튼튼한 성선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요즘 TV 드라마 상속자들의 OST에서 골라봤습니다. 그 머먼이라는 저기 2AM인가요? 창민이 부른 곡이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정말 제가 천재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을까? 문득 갑자기 이건 돌발 질문인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아이가 고만한 또래가 있으신가요? 그 예전에 네.
마트를 갔다가 마트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는 애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때를 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무슨 생각에서 저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쓸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럼 저 때를 쓰는 아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아이는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을 못할 하고 것이고 못하고 있는 거고. 예. 엄마는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못할 거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생각을 캐릭터화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생각벌레 그 찡그린 거를 주면서 너 이거야? 뭐 그렇게 물으면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네. 아무튼 그 이런 진짜 캐릭터 자체를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하신 일인데요. 자, 이제 생각벌레들을 좀 더, 뭐, 겹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생각벌레 캐릭터는 현재까지 개발된 것이 총 8종이, 8마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끼리는 네. 8마리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나중에 영상 작업을 위한 기초 단계로 그 지점토의 일종인 클레이 아트하고 그다음에 3D 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안에 네. 그 중에 이제 그 8마리의 생각벌레 중에서 심심이, 떼쟁이, 씩씩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지금 감성 동화책을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아직 모든 그 생각벌레가 우리 세상에 지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우리 이제 생각벌레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생각벌레 캐릭터 사업은 우선은 그 3세 아동을 타겟으로 한 그림 동화책으로 올해 안에 그림 동화책으로 먼저 만나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생각벌레들은 제 개인 블로그인 생각벌레라는 블로그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 네, 온라인에서요. 아마 근데 사실은 이 그림책, 동화책이 훨씬 먼저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일러스트 작업이 좀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네. 아마 그 완성도를 높이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그 책 나오면은 드릴 테니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 네. 네. Thinking Bug라는 말만 들어도 이 벌레들을 다시 새롭게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자, 우리 앞으로 계획, 남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네, 그 생각벌레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월트 디즈니나 일본 캐릭터처럼 원소스 멀티유즈, OSMU라고 하는데요. 원소스 멀티유즈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콘텐츠인 그림 동화책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장 반응과 그리고 우리 캐릭터 인지도 상승 여부를 계속 검토하여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최종 꿈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저도 믿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제 마쳐야겠습니다.